2021년 8월 29일 밤 10시 50분입니다. 아이고. 오늘 내가 간단하게 영상 기록을 내가 당겨보려고 하는데, 방금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전화하는 것을 또 내가 알았어요. 어떤 내 지인한테 들었는데, 그 카카오톡 앞에 보면은 밑에 그 전화하기 눌리 가지고 페이스톡인가? 그걸 누르면은 사람 얼굴을 보면서 무료로 대화하는 게 있네요. 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사람 모르면은 누가 이야기 안 하면 이야기 안 해주면 모르니까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니까 얼굴을 보면서 이 대화를 했어요. 아이고, 어제하고 오늘은 이렇게 푹 쉬었는데 많이 아쉽네요. 많이 아쉽고, 워낙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참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그 아귀라고 하는 그 어떤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목구멍은 쪼매난데 배가 엄청 크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그 포만감이 없다 그러더라고, 아귀가. 그래서 아귀처럼 먹는다는 말이 그래 있잖아요. 막 먹어도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끝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배는 산만하고 주둥아리는 쪼매나고 이러니까 계속 먹으면 끝이 없다는데, 나는 지식에 대한 욕구가 아기처럼 많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래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전화가 왔는데도 그래 당하지 않은 것도 워낙 그런 그 욕구가 좀 강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참 진짜. 아이고, 보이스피싱 거기 참 진짜 주변에 아주 내 가까운 사람이 직접 당했다 이 소식은 내가 들어보지는 못했고,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TV라든지 언론 방송을 통해서는 자주 듣잖아요. 거기서 한 몇만 명이 당하고 몇천억을 이제 피해액이 몇천억, 한 5천억까지 되더라고요. 몇만 명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 있으면 한 10사람 있으면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걸리는가 봐요. 그런데 진짜 지금도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됐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좀 그 여파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여기 좀 충격이 컸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일을 한평생 겪어오지 않다가 갑자기 무슨 자다가 날벼락이지. 자기들이 이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쭉 했더만은 결국 그것이 이제 계약 위반이었다. 그래서 그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열흘 뒤에는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그 대출받은 그 금액 3천만 원을 이제 빨리 보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계좌는 이제 자기들이 받겠지. 이제 그런 그건데, 나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는 꼼꼼하게 알아보고 합니다. 꼼꼼하게 알아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기꾼들이 가만 보니까 6사람이 내하고 통화한 사람이 전부 다 6사람이에요. 그 사기를 한 사람들의 조직이 6사람하고 통화했는데 그 중에 제일 통화를 많이 한 사람이 자기하고 무슨 이런 거래 있었던 것을 주위에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속으로 내가 좀 막말을 하고 싶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신들은 거기 대출에 대한 전문가고 나는 이 법을 알아도 내보다 훨씬 많이 알 거 아니냐고, 전문가니까. 그런데 유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전화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걸 하지 말라 그러느냐고
막 욕을 하면서도 막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내가 평상시에 이제 인내심이 좀 많으니까 많습니다. 많고 어떨 때 내가 이제 유튜브 말을 이렇게 녹화를 시킬 때 내가 이제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욕을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도 내가 욕을 할 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기독교에서 만든 그런 신이 있다고. 기독교에서 종교 단체에서 나름대로 만든 어떤 신, 그 허구의 신이야.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욕을 할 때는 아주 세게 한다고. 근데 이 말을 또 잘못 들으면은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참 애들 앞에서 물도 못 마신다고 그걸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자주 쓰는 말 안 돼. 그러나 이 계통에서 아는 사람은 내 말 들으면 굉장히 시원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주 카타르시스를 느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내하고 제일 통화를 많이 한 사람 이진환 씨라고 그 사람 가명이겠지 물론. 그 사람이 신한은행의 이진환이라고 네 이진환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꾼들 뭐 진짜 상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자꾸 딴 데 떠벌리지 마라 그러는데 내가 뭐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떠벌리다 보니까 계속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기치는 그 조직이 6사람이 한계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내가 또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 사기라는 것을 내가 알고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아직까지 좀 이렇게 여파가 있습니다. 여파라기보다는 먼저 좀 이제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겠죠. 아마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리 벌금형으로서 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되고 전국의 교도소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재수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1월 18세 이상 국민 전체에게 국민배당금으로 이제 지급한다. 이제 이것이 사법혁명인데 12번째에 있는 사법혁명인데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도 벌금만 내면 이제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 새로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정부 허경영 총재님께서 만드는 그런 정부에서 사기꾼들도 이게 재산비리 벌금으로 할 것인지 요거는 좀 달아봐야 되겠네요. 내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외를 시켜야 안 되겠나 이 생각도 들어요. 몽고와 이제 곧 1년 내년 5월 10일 날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시니까 그래 되면 몽고와 한 달 이내로 이제 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제 사막화 방지 첨단화된 사막화 방지 뉴딜 정책을 몽고하고 중국과 협조해서 시행이 이제 곧 되니까 그래 되면은 거기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거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할지는 이제 허경영 대통령님께서 이제 판단하시겠죠. 우리보다 머리가 뭐 수만 배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몽고에 보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이제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그런 일을 안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 당하면 이제 보험 처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보험 이제 피해는 국가에서 전부 다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하셨고 이러니까 하여튼 이제 이 문제도 내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고 권한적으로 그런 이제 범죄꾼들이 안 나오도록 해야죠. 국민 배당금을 주게 되고.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한 5,200명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래 되면은 자연적으로 도둑놈들이 이제 없단 말이야. 우대가리부터 도둑놈이 없으니까 차츰차츰 이제 맑아지겠죠. 그래 되다 보면은 거기에 범죄에 가담된 사람들도 이제 생활이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범죄에 조직된 거 아니에요. 근데 생활이 이제 좀 있으면서도 계속 범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을 또 벌금 받고 또 사회에 내보낸다. 그거는 어떻게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한 사람의 천재가 100사람, 10,000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판단이 정확하시니까. 이제 또 뭐 대천사한테도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대천사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참 나는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 날이 이제 대통령 선거니까 3월 9일 이전에 참 대천사를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참 현실적으로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했었으면 한 생각이 많이 있었고 또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고도 이렇게 했었는데 기타 사정으로 이제 그까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차마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이제 차마 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으로 묻어줍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 뭐 대천사 때는 그것을 내년 뭐 2022년 3월 9일 이후는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뒤에, 6년 뒤에도 계속 그 대천사 그거는 그런 상품은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자급자족하는 입장이니까 대선을 앞두고 많은 이제 그 현실적으로 그 전정으로 말하면 실탄이 필요할 때에 도와줘야 되는 것이 그 이제 맞잖아요. 이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 산만 넘어서면은 저기는 오아시스다 말이에요.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한데 요 산 하나만 넘기 직전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요때 도와주는 것이 참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2022년 3월 9일 이전에 참 대천사도 하고 뭐 참 명패 안 한 거 있으면 또 하고 또 기타 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옆에 와 있는 하나님께서 국수가 먹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할 때는 국수를 대접하라고 그 박윤수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자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029년 3월 9일 이전에 저기 저 마산의 그 박인율 그 의사님 그분 말대로 이왕 이왕 이렇게 축복 대상자가 이렇게 정해지면 좀 낼 거. 그리고 또 하늘궁에 이제 한국 하늘궁 건립하는 거 이제 성금 내는 거, 그거 이제 거기에 동참하는 거, 또 백궁 명패하는 거, 또 기타 이제 또 여러 개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대선 전에 이제 선거 2022년 3월 9일 이전에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그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없느냐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난 대천사는 천상거 내년에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받으면은 거기서 뭐 융자 낸게 많으니까 융자 내고 이제 대출 받은 거 이제 공제하고 나면 얼마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돌아오면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또 좀 빌려가지고 그래 대천사를 뭐 받고 싶다기보다도 그걸 또 해야 또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제 그 대통령 봉급도 안 받고 또 판공비 400억도 안 받고 하니고 또한 이제 저기 하늘궁 그거를 건물을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선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안 되니까 참 진짜 미안한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대천사 말은 이제 그렇게 놓은 거네. 대천사 말은 그래 놓고 그러니까 대천사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게 누구냐 이제 그게 정책하시는 분한테 그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사람들은 재산 비례 벌금을 해야 됩니까? 천사님
안 그러면 몽고에 보내야 됩니까? 지역을 살려야 됩니까? 물어보고 뭐 손가락 떨어지는 대로 그래 해야 되지 않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그래 나는 이제 그 오링 테스트가 워낙 내가 또 뭐 오링 테스트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안 해보니까 이걸 아직까지는 전혀 그 신뢰성이 나는 제로입니다. 제로. 총재님하고 내하고 오링 테스트를 직접 한 것이 금년에만 6번이에요. 금년 2021년만 해도 직접 만나서 오링 테스트를 직접 한 것이 6번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총재님께서 직접 저하고 총재님께서 제 손을 잡고 오링 테스트를 한 것이 6번인데, 그거는 제가 믿는데, 딴 사람하고 할 때는 내가 좀 이렇게 신뢰성이 그래요. 그래서 대천사를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오링 테스트를 사용 설명서를 하기가 좀 그래요. 그만큼 내가 이제 좀 뭐 확신 있는 일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링 테스트 하면 우리 집사람은 잘할 거예요. 내보다 아마 1000번, 만배 나아요. 그런 거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그 박윤수 선생님한테 그분한테 후원을 조금 했습니다. 뭐 적지 않지만 조금 하고, 그분이 이제 그 역사가,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참 진짜 그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라가 있었다면은 신라 백제가 중국 대륙 전체가 백제 땅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 안에 이제 삼국지가 조그만한 게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라가 그 나일강, 이집트 나일강까지 점령했다 그러니까 로마가 신라라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느냐고. 그 일반 사람들을 보더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을 어떻게 이야기하니까 NILE가 나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닐리리 할 때 닐리리 할 때 그거 하고 같다 그러네. 그 닐리리 하면은 NILE잖아. 그러니까 나일하고 아이를 발음을 아이로 발음하면 나이라고 같다 하더라고. 닐리리 할 때 닐리리, 그런 나이라고 같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거 뭐 한반도하고 저기 뭐 일본하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런 욕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저 쿠바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쿠바. 그 이해가 되느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1893년에 이제 그 미국 박람회가 있었을 때에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이 공동 주최를 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이해가 되느냐고요. 우리나라가 2002년에 이제 한일 월드컵에 공동 이제 주최를 했듯이 1893년도에 미국 그 시카고에서 세계 박람회가 있었는데 대조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했다 이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박윤수 선생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확신감, 열정, 이것은 볼 때에 그 무언가가 없으면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좀 더 그분이 깨달았던 것을 나도 완전하게 안 깨달아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분은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그래서 오늘도 뭐 아직 거기는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고, 그러나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내가 우리나라,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이제 지금 현재 그 일루미나티죠. 하발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그 많이 옳은 역사를 숨겨놨다 그러니까, 원 역사를 감춰놨다 이 말이야. 감춰놓고 역사를 조작을 했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경복궁, 우리 청와대 앞에 있는 그 경복궁, 광화문 있는 그 광화문
뒤에가 그 경복궁 아닙니까? 경복궁 그리고 뒤에 청와대인데 경복궁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세트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모델하우스 보면 세트 모델하우스는 사람이 직접 사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래 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세트를 꾸며놨듯이 그것도 세트장이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1910년도만 하더라도 한일 합방 고될 때만 하더라도 그때 한 50만 명 됐다든가 인구가. 참 1900 하여튼 본격적으로 1870년대 그 즈음에 해서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엄청 우리나라로 많이 왔다 이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리 온 거고 하여튼 1800년대 중간에 1800년대 그때에 미국에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이제 한반도에 이주를 어마어마하게 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 2천만 명 됐다. 그전에는 한 50만 밖에 없었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주장하는 것이 진짜 뭐 경천 동지할 만한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기존 우리 한반도 속에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가 쭉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원 조상들이 많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많이 이주를 했다고 하니까 자 그것이 뭐 보통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의 잠자는 잠꼬대 하는 소리로 들리겠지만은 워낙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던 분이니까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들어봐야 되겠다. 진지하게 그 사람이 어떤 입장에 서서 그런 말을 하는지 좀 더 세밀하게 더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유물이 계속 나오니까 유물이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당시에 통용되던 그 유물이 다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국기가 코레아라고 돼 있거든. 코레아. 깜짝 놀랐어요. 그 남북 전쟁 당시에 그 국기를 보면은 그 중간에 COREA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우리나라가 이제 점령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황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천자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를 우리나라 이제 황제가 다스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보통 사람 들으면 진짜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데 이것이 워낙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신뢰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천천히 좀 더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번 또 그분은 그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확신하는 거고 나는 또 내가 이제 있는 한 분야에서 또 확신을 하고 확신해 가지고 말하는 그 어조라든지 확신에 찬 그런 말하는 것은 똑같아. 내하고 똑같다고. 지금 마치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항상 당선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른다기보다도 좀 황당스럽게 생각하지. 오늘도 그 윤석열이가 뭐 공약 1호로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2030 세대에 그 뭐 주택을 이렇게 뭐 저렴한 가격으로 한 20-30% 원가의 20-30%만 내고 나머지 20%를 내고 80%는 장기 재리로 이제 이렇게 융자를 해줬다. 그래서 집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이제 댓글을 저기로 정치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허경영이보다 더하다. 허경영이도 울고 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정도로 그 정치평론가들 중에서 지금 오늘 정인태 교수만 이렇게 막 핏대를 올려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 아까 얼핏 보니까 막 홍준표가 돼도 대한민국 국민들 고생하는 거는 마찬가지고 이재명이가 돼도 대한민국 국민들 고생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허경영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또 요즘에는 마음이 싹 들어. 100% 들어요. 작년 추석에 마음이 100% 들다가 최근에 말이야 그 서울시장 선거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 뒤에지 그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말이야 뭐 신인하고 무슨 이야기하면서 뭐 백국명 뺏었고 이런 거 완전히 뭐 누구 말대로 뭐 참 또 이런 말 하면 참 그렇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우리 애들 말처럼 말이야 똥 발린 소리를 해도 하더라고. 그래 할 때 이 사람 맛이 갔나 싶었더만 또 요즘 와서 보니까 또 이거 또 뭐 정상이 됐어요. 정상이 또 돼가지고 또 뭐 핏대를 올리고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토요 강의 때 허경 총장님께서 모처럼 말이에요. 또 허경 정인태 교수 막 뭐 초인이라고 막 그 강의하는 것을 뭐 한 오랫동안 털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 때는 그 언급조차 안 했다고. 그때는 나는 그때 정인태가 이제 그 철이 없다 그랬지. 그리고 하늘에 일반 사람들은 하늘에 별을 볼 줄도 모르는데 쉽게 말해 다 자고 있단 말이야. 다 자고 있는데 그래도 정인태는 깨어난 사람이라고. 깨어나가지고 하늘에 별이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보기는 보되 요 사람이 깔대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발견은 했는데 깔대구멍으로 이제 하늘에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라고.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33가지 공약이 말이에요. 뭐야 노벨 평화상감이고 노벨 경제학상감이고 막 그 정도 했잖아. 깔대구멍으로 별을 보고만 해도 이제 그렇지. 여하튼 요즘 또 정상으로 돌아왔고 또 뭐 불필요한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 쉽게 말해 똥 발린 소리는 안 하고 영양가 있는 이야기만 하더라고. 내 말이 내 말 듣고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고 무슨 그 말을 그렇게 저잡스럽게 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듣지 말고 또 듣는 사람도 안 듣겠죠. 내 방송은 극히 소수의 사람만 이렇게 몇 사람 봅니다. 그래 이제 우리나라 정치 평론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윤석열이가 청년 공약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허경영이보다 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치 평론가가 허경영 총재를 허황한 사람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평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입에서 아직 한 번도 허경영 총재를 이렇게 들먹거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인태 교수가 유일해요. 지금 아직까지는 2022년 8월 29일 현재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한 2달, 석 달 뒤에 가면은 허경영이 입을 자기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게 그런 게 나온다고. 그게. 4개월 뒤, 5개월 뒤에는 아이고 이제 내년 대통령권 선거 끝나면 허경영 총재님께 대하여 인사 머리 꿇고 이제 절할 때가 오겠죠. 다 오지. 다 돈 1억씩 받고 말이야. 대한민국이 정화가 됐는데. 그럼 그렇고 오늘도 이제 그 강정산을 깔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당장 알아차리니까 내가 참 말도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 참 왜냐하니까 당장 그 세력 측에서 당장 고발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요. 명예훼손으로도 걸 수 있고 그러니까 말을 지금까지 아직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종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요.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말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5,200명이 싹 이렇게 지도자 정신교육대 아직 안 갔잖아요. 1차로.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요. 참 그런데 하여튼 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강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쏙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게 이제 천부경도 이야기하고 홍익인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천부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도 강정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또 무슨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 세계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박식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무라이가 사무라이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삼시랑에 나왔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쏘가 넘어가는 게 쉽게 말해서 보이스피싱하고 똑같다고. 그래 그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황제가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은 대놓고는 이야기 안 해. 엄밀하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단체에 계속 들어가서 듣다 보면 이 사람이 황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놓고는 그래 안 해요. 일단
끌어당기는 거야. 그런 것을 역사를 덜먹거리고 무슨 뭐 강정삼에 뭐 대해서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무슨 지식 뭐 잡다한 지식 그런 것을 막 끌어당겨 가지고서 이러는데 사람은 핵심을 볼 줄 알아야 돼. 핵심을 찔러야 돼. 그 김두한이가 그 별명이 한방이거든. 왜냐니까 싸움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급소를 한 방만 딱 때리면 저 사람이 쓰러진다고. 나는 그 사람이 급소를 알아요. 가짜 황제거든. 그게는. 딱 속이는 것은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아요. 지식이 많은 걸 덜먹거려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뭐 천부경을 강요하니까 와 이렇게 쏘가 넘어간단 말이야. 홍익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기타 뭐 잡다한 지식 뭐 역사 쪼가리 뭐 이런 지식이 엄청 많아. 그 사람이 결국 가서는 돈 내라 이거예요.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아. 결국 가서는 돈 내라고. 그 사람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빨을 갈고 있다고. 이빨을 깔고 무슨 그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은 결국 가서는 검찰 경찰을 다 구워 삶았다고. 다 썩은 거야. 그러니까 고발한 사람이 오히려 고발 당해가지고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요. 벌금도 엄청난 벌금을 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하게끔 해 나왔다고. 지금 이게 현실 오늘의 역사라고. 그런데 번듯하게 그 아래 그 보이스피싱 그것도 말이야 문자 막 함부로 내보내듯이 국가에서 저리로 말이야 싼 이자를 준다 이렇게 내보내듯이 그렇게 그것도 번듯하게 그렇게 내보내고 지금 또 그런 강의를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준다고. 결국 가서는 그 사람이 황제가 된다는 건데 황제가 되는 사람이 통장 반장 선거도 한 번도 안 논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제 내 기타 뭐 말할 것이 많이 있는데 급소를 한 방 때릴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내가 지금 참아 못하겠습니다. 천망해 소위 부르라고 하늘이 이제 이 사람을 하늘의 심판이 이제 오게 되면은 그 자기는 공은 닦은 대로 가고 쟤는 이제 지은 대로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지. 그거는 뭐 때를 기다리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그럼 뭐 여전하게 그래 떠들어다녀요. 그런 강의하는 것도 내가 안 들으려고 하다가 한 2시간 반 정도 들었다. 그 소리가 그 소리라고. 지식 쪼가리 하나 그 들어봐야 그거 많하고. 사무라이의 근원을 알면 많냐고. 그 사람이 박윤수 교수의 그 강의를 혹시 들어보지도 않았고, 뭐 어느 정도 아는 거지. 조금 아는 거야. 조금 아는데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다고. 그게 이제 나중에 다 정리가 되겠지. 이제 사기를 친다는 것은 진짜하고 가짜하고 참 진짜 구별하기 힘든데, 뭐 그 정도만,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뭐 내가 어떤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거고 맹간한 사람은 모르고 그렇잖아요. 나는 역사 기록은 남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달을 보내면서 이제 내일 모레 8월달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엇보다도 8월달에 있었던 중요한 일은 8월 18일날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행주 산성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셨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고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가든지 간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일단 뭐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통일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허토피아로 만드는 것. 전 세계 인류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이제 목표니까. 지상 이제 지상 뭐 대동세계 새하늘 새 땅 불국토를 만드는 것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원하는 그 목적이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민족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되게 돼 있는 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소 후보자들과의 이제 대화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고, 이제 주력 후보자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유력한 후보가 뭐
이낙연이나 뭐 이재명이나 뭐 그리고 추미애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서는 야권에서는 이제 뭐 윤석열이나, 윤석열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어제 아래 내가 누군가를 만났더만은 그 뭐 문재인에 대해서는 욕을 되게 심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서 윤석열이가 이제 거기서 야권에서는 제일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래 윤석열을 이렇게 밀어주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윤석열에 대해서. 마치 나도 솔직한 말로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 이해가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나는 열린 공감 TV를 통해서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이것을 KBS나 MBC에서 계속 두드렸으면 지금 윤석열은 아마 KBS나 MBC나 무슨 조중동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열린 공감 TV에서 한 만큼의 그 자료를 그대로 보냈으면은, 옛날에 그 변양균이하고 신정아에 그 있었던 이야기처럼 그 정도로 이제 줄리와 이제 윤석열의 관계에 대해서 신문 보도를 냈으면은 지금쯤 후보 등록 못하죠. 그리고 검찰에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지금쯤 아마 기소가 돼가지고 아마 김건희 씨가 이제 9월 초에 이제 뭐 검찰에서 부른다는 말이 있거든요. 있는데 정확하게만 그 정도만 두드렸으면은 지금쯤 아마 기소가 돼가지고 그래 있을 사람인데, 지금 번듯하게 이렇게 뭐 나와가지고 1호 공약을 뭔지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참 세상에 참 그렇네요. 참 얼굴도 두껍다는 말이 하던데,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얼굴에 철판 아니라 이거는 뭐라 그러나 철판보다 100만 배 강한 그런 것을 깔고 이제 나온 거라고. 야, 세상에 참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양심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양심은 저기 갖다 버리고 얼굴에다가 철판 아니라 막 철판보다 100만 배 강한 것을 깔고 지금 설치는 거라고. 해보려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하늘이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천벌을 두려우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좀 있으면 이제 이것이 천벌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려주는 거지. 그런 거는 옛날에 3.15 부정선거 때 뭐 최인규라든지 이정재 이런 사람들 사형당했을 때 자기가 느꼈던 것을 자기도 좀 있으면 느끼겠지.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계에도 그런데 사람들이 많다고. 자기가 황제라 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통치한다고 지금 폼을 뚝 잡고 있다고. 참네. 아이고. 자기를 지지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엄청 벌금을 많이 두드리 막 대하고 입을 딱 닫아버리게 하고 말이야. 깜빵 살려버리고 고발하면 검찰 경찰하고 짬짬이 돼가지고 섞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검찰 경찰들도 지금 세상이 내년에는 확 바뀌어버리니까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토론회에 이제 그 홍준표나 참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이낙연이 이런 사람들 속에 이제 그 꾸중물 속이지만은 천상 뭐 국민들이 이제 그런 사람 토론을 봐야 이제 믿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뭐 허경영 총재를 모르니까 모른단 말이야. 내 같은 사람이야 알지. 내 같은 사람이야. 내가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참 종교계통에 이렇게 쭉 이렇게 더듬어오다 보니까 한평생 뭐 참 진짜 종교인의 길만 이렇게 걸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강정산에 대해서 한 5, 6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 누군지를 알지만은 일반 국민들이야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대선 주자급들하고, 그러니까 군소정당 말고 큰 정당 후보자들끼리 거기에 이제 토론에 나와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들을 때에 역사는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5% 이상 그 지지가 나오든지 이제 그걸 해야 되지.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안 그러면 이제 군소 정당하고의 이제 어떤 그 국민 공천으로 해가지고 국민 경선, 국민 공천제, 국민 경선을 통해서 이제 후보를 제3지대에서 확정해가지고 여하튼간에 그 토론장에 놓는 거. 거기에 그런데 이제 미국 정치도 좀 영향이 있으리라 봐요. 그때쯤 되면 트럼프가 복귀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그때쯤 되면 일루미나티, 우리나라 역사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역사를 이렇게 조작한 그런 세력들이죠. JP 모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뭐냐, 여러 사람들한테 일루미나티가 지금 현재 뭐 박멸일보 직전에 있으니까 그것이 완전 정화가 되면서 미국 언론이 바로 서게 되고 또 우리나라 언론이 바로 서게 되고, 그런 것도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9, 10, 11, 12 요 넉 달 사이에 본단 말이에요. 보고 이제 1, 2월 달부터는 계속 이제 허경영 총재님 인기가 올라가는 건데,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선 후보자가 확정이 이제 9월 말 10월 10일쯤 되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완전히 그거는 확정이 되고, 거기서 당을 깨고 이제 또 누가 올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10일쯤 되면은 야권의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권 후보가 이제 정해지고, 또 거기서도 당을 깨고 또 놓을 사람이 놓을지 안 놓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때쯤 해서 이제 진짜 옳은 멤버가 정해지게 되면은 허경영 총재님도 이제 거기에 이제 놓오게 되는, 군소정당 후보로 말고 거기에 놓오게 되는 그 과정이 재미가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보는 거 첫째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대권 후보자들과의 이제 대화에서 그 무렵쯤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두 개가 이제 폭발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국내 경기가 지금 자꾸 뭐 코로나 4단계다 3단계다 이래가지고 자영업자들의 이제 이것을 막 눌리니까 이것이 눌리면 언젠가는 폭발이 되니까 임계점을 향해서 나가는데, 물이 이제 80도, 85도, 90도, 95도, 99도까지도 끓지 않잖아요.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그러니까 100도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또 눌려버리잖아요. 유야무야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폭발 지점을 해서 나간다. 그리고 가서는 터진다고. 꽝 하고 터진다고. 그리고 이제 너무 살기가 이제 어렵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말씀이 테러를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고, 그래 되면 국민들이 인기가 이제 이렇게 폭발이 되죠. 그리고 정인태 교수가 이제 말씀하다시피 황교안 씨 같은 그런 아주 좀 저명하신 분이었죠. 할 수 있죠. 그분이 무슨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에서 좀 저명하신 분이더라고. 언론계에서. 이런 분이라든지 기타 이제 정말 나는 뭐 정운찬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유명하다 그러는데, 정 국무총리가 신정아를 좀 찝쩍거렸잖아. 변양균이하고 좀 이렇게 좀 쌈승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변양균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상황실장하고 좀 문제가 있었던 신정아를 정운찬 국무총리가 많이 찝쩍거렸다고. 찝쩍거렸는데 이제 신정아하고 차고 나갔지. 그런데 이번에 누구냐, 둘리, 그러니까 김건희가 김명신으로 했을 때 지금 윤석열이 처잖아. 윤석열이 처도 이렇게 좀 이렇게 관계가, 그것도 교수니까, 여자 교수로 통해서니까 여자 교수라도 전부 다 좀 정상적인 그런 교수가 아니잖아요. 교수는 교수라고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옆에서는 교수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거하고도 좀 이렇게 좀 그렇고 그런 관계였던가 봐. 지금 열린공감TV에서 조사해 놓은 거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직감이라고만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나는 뭐 한때 정운찬 씨 그런 사람들이 좀 허경영 총재는 이렇게 지지 선언한다 이런 말이 놀이라고도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또 그렇더라고. 참. 아이고, 총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여자를 일단은 모든 여자를 불쌍하게 봐야 되잖아요. 여자를 보면은 그 여자를 키워준 부모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 부모 입장에 서 가지고 내가 어떤 행위를 이런 행위를 하면은 그 부모가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했나 이걸 생각해 보라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행위를 해야 되거든. 자기가 참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또 막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좀 깨어진 사람들이 이제 허경영 총재를 지지하는 이런 발언이 좀 많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어떻게 흘러갈지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 재미가 있죠. 여하튼 허경영 총재님께서 인기 폭발이 될 겁니다. 내년 1월달, 2월달쯤 되면.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되니까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집에 이제 제사 지내는 풍습은 이제 앞으로는 종교도 없어지고 이제 제사 지내는 풍습도 이제 좀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백국 명패를 하면 그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구 한 10만 명 있는데 영성센터가 2개에서 한 4개 정도 생긴다 봐야 되겠죠. 2개에서 4개. 김해가 인구 50만 명이면은 최소한 10개에서 20개 정도가 생기겠죠. 김해 영성센터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해가지고 김해만 10개에서 20개 정도 안 생기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한 5년, 3년, 4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면은 그때는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되니까 그래 되면은 이제 명패가 이제 각 지역 영성센터에 이제 명패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명패실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찾아가게 되고 그래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하늘궁에서 하는데 하늘궁 이제 신인님이 계시는 그 곳에 내 명패, 내 부모님,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정조부님, 고조부님의 이제 그 명패가 있다면은 상당히 그거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한번 드네요. 그래서 가급적 내 같은 경우는 내 명패는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했어요. 2009년도죠. 2019년도 그때 이제 창당 대회를 앞두고 그때 2019년도 내가 1월 달인가 했어요. 그때 그 말이 2018년도 11월 달인가 아마 그때 그 말이 나왔어요. 그 말이 나오고 그 전에는 이제 클로바 문제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걸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데 야 젊은이 나한테 국수 한 그릇 내가 배고프다 국수 한 그릇 사줘 하는 사람이 천자다 그러더라고. 임자다 그러고 황제고 하나님이다 그러더라고. 박유수 선생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내 지금 배가 고프다 내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었을 때 맨 처음에 도와준 사람들이 이제 그 하늘궁에 그것을 확장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김비상 고모님한테 돈을 빌렸어요. 이제 그걸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클로바 한 사람들이 그 클로바 하나에 그 100만 원이었죠. 그때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여한 사람이 1000명인지 10,000명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참여했고 그 뒤에 이제 백국명패가 나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볼 때에 나는 이분을 하는데 최소한이지만 내가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도왔죠. 그걸 했죠. 그때 나는 했고 그러니까 2019년도 1월 달에 그때 했어요. 거기 그때 합천에 그 청와대 모형이 있거든요. 합천에 청와대처럼 똑같이 모형 청와대처럼 또 만든데 거기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촬영을 한 적이 있었다고. 바로 그날 그 촬영하기 바로 그 전날인가 그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송금하고 그랬어요. 그래 했지만은 이제 내 부모님 내 이제
내 이제 동생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은 이제 아직 8월 달이니까 8월 달에 했지. 8월 달에 이제 올라가서 얼마 전에 했고 올라가서 했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조부모님하고 이제 정조 부모님, 고조 부모님 세 분을 아직 못 했는데 6분이죠. 그거는 내가 가급적이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 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야 뭐 장손이고 종손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걸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미뤄놨는데 이제는 그걸 좀 대선 선거 전에 총재님께서 실탄이 많이 필요할 때 이때고 나도 또 하면 좋고 이렇게 하니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천사를 못했는데 대천사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는 또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엄청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는 차마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공개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공개하면은 안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참 나는 그 선거 전에 대천사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대천사는 대통령 선거 취임하고 아마 내년 6월달이나 7월달이나 그때도 이제 뭐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은 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대출 받은 거 빼고 이제 얼마 정도 놓을 거 아닙니까? 놓으면 거기 또 대출 받아 가지고 바로 완전 천사를 또 했으면 싶습니다. 뭐 활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링은 잘 못하니까. 그건 우리 집사람은 잘하니까. 그때는 또 허경영 총장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그때 이제 믿겠죠. 그때는 얼굴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여하튼 행설수설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박인수 선생님의 그 말을 가르침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사이비 종교인들이 아직까지 설친다 이런 이야기죠. 그 사람이 그럴듯한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뭐 강정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뭐 무슨 베르벨 이야기를 다 해요 하는데 결국 가서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사기꾼도 고등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고등 사기꾼이고 언젠간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도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사람은 다 과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심판은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시겠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줄이면은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님께서 많은 국내 정치 언론 정치 평론가한테 아직까지 이렇게 아직 현재까지는 인정을 못 받아서 아직까지 황당한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지만은 요건 이제 한 2-3개월 내로 엄청 이제 이게 그 대선 후보 메인 정당의 후보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에 있는 후보들 속에 이제 반드시 들어가서 토의를 할 거다. 어떻게 해서 그게 될 건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켜보는 거죠. 뭐 정인태 씨가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막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될 겁니다. 그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켜보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당선이죠. 당선되고 나면은 이제 뭐 76조 1항, 헌법 76조 1항을 들먹해서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을 통해서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을 다 주게 되고 또 이제 긴급 명령 2호를 발동해서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고역 변호사들 기타 이제 언론 관련된 사람들 5,200명 엄선해서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잡아 넣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 대한민국이 바라지니까 완전히 혁명입니다. 혁명. 내년에. 거기 이제 반드시 그래 되는 겁니다. 자, 이상 간단한 영상 기록을 내가 남겼습니다.